네, 여야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기고문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태 진화에 주력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해임까지 촉구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표가 한국당 창원지부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또다시 거친 언사를 이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지금 문재인 특보를 두고 정말 여야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이슈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예. 그에 따른 정의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보는 곧 대통령의 복심이다, 대통령의 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엄격한 예. 부분이 있고요. 여러 특보들의 의견들을 대통령이 골라서 듣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떤 주한미군의 어떤 군사 작전의 축소 이런 예.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여러 가지 내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 물론 이제 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을 진화하는 것에 나섰고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직접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오해가 될 만한 소지를 좀 줄여달라, 네. 혼선을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굉장히 지금 북미 회담 전에 말하자면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이 지금처럼 잘 된 적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어렵사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말하자면 미군 철수 얘기가 하면 사실 만에 하나라도 흔히도 우리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네. 이렇게 원래는 디테일에 하느님이 있다, 선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럽게 한 발짝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청와대로서는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넓은 의미에서 특보가 학자적 어떤 자율권 속에서 포린 어페어스라고 하는 근위 있는 그 외교 전문 잡지에다가 앞으로 평화 체제가 맺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미 군사 방위 조약 안에서의 어떤 종전 이후의 대안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 대한 자스티파이, 정당화를 다시 해야 되는 논란이 예. 불가피하다. 이런 어떤 선언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한편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한미 동맹을 깨고 말하자면 뭐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엄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 네. 쪽에서는 그걸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아가면 결국 반미로 돌아서고 한미 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출소가 이 정부의 본질이다 이렇게 네. 야권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떼어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의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요. 문정인 교수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비핵화의 문제를 한 발 막 뛰었거든요. 예. 그래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이 대한민국 사회 내부가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이것을 조율해가는 것에 집중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이제 평화협정이 끝난 이후의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한미군 문제를 이분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올해 2월 달에 예. 미국에 있는 민주평통 강연을 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한미군은 나가야 된다. 예. 물론 상호 방위조약 6조에 보면은 한 어느 일방이 해지를 하게 되면 1년 있다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북한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있어서의 집단 방위, 균형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전문에 써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분이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한반도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이문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면은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예. 요게 발표된 게 4월 3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사전에 준비됐다고 봐야죠. 준비됐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외교 잡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Foreign Affairs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1920년대부터 만들어져서 주로 정관계와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또 하나는 이 Foreign Policy라고 그래가지고 진보적 입장을 네. 대변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얘기한 이유가 지금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미국 재건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이 동맹국과 함께하는 보호막이라는 것보다는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네. 계속.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이후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에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정인 교수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여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정치권 사회 전체가 한번 깊이 논의하고 얘기할 문제인데 안보특보로서는 전혀 부적절한데 이분은 항상 학자로서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잠깐만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게 저희가 어릴 적에 교육을 받아온 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 다시 불거진 게 중고교 교과서에서 지필 기준 시한이 공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된다는 거죠. 빠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논란이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것은 사실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측면, 예.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그 북까지 포함되는 도서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논의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정부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남한 정부의 파트너로서 북한 정부도 인정한다는 예. 이제 그런 얘기까지 되는 거고 그것은 기존에 해왔던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기본 정신과 배치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도 대선 공간에서 주적 논란이 됐을 때 과연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예.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적이기도 하지만 동지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논의 자체는 아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6월 달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헌법 개정안이 예.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과서 기준이 너무 빨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그동안의 어떤 남한 정부의 정통성의 예. 기본 근간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인민민주주의와의 반대 개념으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에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것은 어떤 학자들이나 철학자에 따라서 논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예.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평화 헌법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평화 체제 예. 말하자면 종전 이후 체제를 어떤 염두에 두는 미리 사전에 어떤 움직이는 것인데 저는 학습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또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후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과서 기준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과서 서술 지침 내용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예.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요. 예.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은 지금 대학 입시 제도를 빨리 확정 짓는 겁니다. 예.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거는 쭉 하다가 안 되니까 남들한테 탁 밀어놓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당연히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상당히 앞서가가지고 이 교과서 지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땡겨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 경질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로요. 두 번째로 역사 교과서 문제가 모든 정권이 나올 때마다 네. 그 지침 그리고 방향
심지어는 국정교과서 파동까지 있었는데 이 역사 교과서를 손대는 정부 치고 잘 되는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지금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유일합법 정부의 문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문제는 지침을 내리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안에서 회의 열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애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다가 이 지침을 가지고 써라. 이렇게 자기들의 권한이니까 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권한 남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꾸만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 집착하는 것, 이거는 지극히 이념 편향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념 때문에 이 문제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가 가급적 역사 교과서 문제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일합법 문제도 그렇게 지침으로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야말로 진짜 국회에서 심각히 토론할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준하는 사항이에요.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념에 너무 중점을 둬서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정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저도 뭐 하십니까?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 공감대를 통해서 그리고 완전히 극우와 극자의 논지를 최대한 배제하는 예. 그런 어떤 좀 더 중립적인 예. 그런 부분은 좀 뒤처지게 늦게 가도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예. 좀 숙성시켜서 가져가야 될 부분을 아직 그야말로 어떤 김칫국부터 마시는 정도의 어떤 그것을 그러면 다음 정부가 되면 또 그것을 또 바꿔야 되는 그 계속적인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헌법 개정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만큼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예. 담지된 어떤 엑기스만 그것도 그 조심스럽게 뽑아가도 시원치 않을 부분이 교과서거든요. 예. 그것을 국회에서도 논의가 다 안 돼 있는 헌법도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그것을 학자들 몇 사람이 진보학자, 보수학자 앉아서 갑론을발한다는 것은 너무 자기 내부의 어떤 그 학계의 논쟁을 바로 애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슈를 바꿔서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내려갔는데 표현이 좀 원색적입니다. 창원에 빨갱이가 많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세상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 대표 때문에요. 세상이 미쳐가는 게 아니라 이 보수 지지자들, 시민 유권자들이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좀 열심히 그 선거운동을 좀 해봐서 좀 경합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후보자들 같은 그 사람들 마음이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그 한 발 또 후퇴해가지고 원래 이제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그런다 하면서 농담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해를 살 만한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지난번에도 청와대 와가지고 이 임종석이 작품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몰고 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분이 이렇게 일관되게 하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추측을 못 하겠는데 지금이 온통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로 쭉 가니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내용은 욕을 먹어도 나중에 사람들한테 기억에 남을 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 계속 각을 세우는 사람은 홍준표였다. 이거 하나 남기려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선거 구도상 이제 3자 대결 구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그 바른미래당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선보다는 한 15% 내외의 유권자라도 확실히 잡아서 그래서 2등은 확실히 한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를 도모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당이나 정당이 선거를 치르는 자세로 보면은 뭐 황당하죠. 한마디로요. 지금 홍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정치 뉴스에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게 뭐 좋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제가 가치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빨갱이라는 처음에 이제 저는 물론 농담입니다만
창원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본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본인도 빨간 넥타이 메고 주변에 다 빨간 봉을 들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원래 이제 창원이라는 도시가 그렇죠. 권영길 의원님이나 예. 노회찬 의원이나 좀 보도 진보적인 노동단체를 주축으로 한 정치 세력이 많은 것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또 해명도 더 웃긴 거예요. 반대만 하는 세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 반대만 하는 세력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래서 지나치게 희화할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현재의 후보자들이 싫어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진지하게 제가 창원에도 허승무 창원시장 후보를 한번 보러 갔는데 상당히 팽팽해요. 과거에 그야말로 어떤 자유한국당, 한나라당부터 그야말로 묻지마시게 지지해왔던 분들도 서서히 마음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판국에 너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말씀을 당대표께서 하고 다니면 굉장히 특히나 창원시장 같은 경우는 공천 파동 때문에 굉장히 더 복잡한 상태에서 누가 후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스스로 당대표가 하고 다닌다. 오죽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 뒷말이 나올 정도면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홍준표 대표가 이제 변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언론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육선을 하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제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 이제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원이냐 공화당원이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거기에 좋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훌륭한 고결한 인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정치가 너무도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거기에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는 게 아니라 적과 나, 이념에 따라서 적과 나로 구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라는 공공한 처지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같은 경우가 상원의원 6명을 하면서 6번을 하면서 6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전부 다 반대를 하면서도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자기 지지자들이 오바마 보러 저 사람 이슬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름지기 자기가 해야 될 정치적 반대적 역할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념에 취해서거나 또는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보수적 가치나 나라를 위해서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에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쁘시겠습니다만 꼭 맥케인 상원의원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살짝 좀 저희가 터치만 하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은데 김경수 의원이 이제 후보 등록을 오늘 아마 한다고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김태호 후보는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김경수 의원 같은 지금 드루킹 조작 관련 연루 의혹이 있고요.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도 홍준표 대표와의 좀 거리를 두는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박빙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박빙으로 흘러간다고 봐야죠. 그러나 지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경찰이 늦장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경의 갈등이라든지 또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경수 의원 부분은 본인이 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드루킹이 갖고 있는 죄는 제대로 묻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보좌관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정당하게 물론 계속 공세를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선거 내내 그것이 어떤 당 전체의 곤혹스러움이 일지라도 청와대나 여당이 보는 입장은 정면 돌파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셈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입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확실히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을 안 할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김경수 의원뿐만 아니라 어떻든 이 정상회담 분위기 속에서 지방선거를 승리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경수 의원한테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드루킹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매크로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예. 검사가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쩔쩔매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드루킹과 관련된 여론 조작 사업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사도 부실하고 예. 재판 준비도 부실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예. 이 문제는 결국 계속 정권과 민주당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예. 그러면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김경수 의원이 어떤 어려움을 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의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존재 취지에 사실은 안 맞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슈를 한 번 더 바꿔서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지지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도 정말 눈에 띄게 올랐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계신지요? 이제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거의 55%에 육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경선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원 모집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런데 현재 판세는 어쨌든 야당 측은 후보가 궁할 정도로 적고 예. 여당 쪽은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막 삭발을 할 정도로 예. 터져나는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이 편향성들이 일정 정도 여론조사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뭐 경선 중에 여론 전화 받으라 뭐 별별 후보들부터 다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런 과정의 판세에다가 어쨌든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큰 어떤 국민들이 예를 들면 70%가 공감하는 정상회담 80% 이상 그러면 다 냉면먹으로 가는 분위기라면 사실은 저는 조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5월 초순 그리고 한 달여하고도 10일 정도가 남았- 한 남아 40일 있는 정도. 상태에 있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물론 5월 20일경 전으로 예상되는 어떤 북미 정상회담이 더 잘 이루어졌을 때 5월 말까지 이런 전국이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도 이렇게 흔쾌히 좋다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수행 평가 지금 보고 계신데요. 78.3%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거의 확인을 안 해봤는데 최고 지지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높은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지지율이라고 봐야죠. 저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김 의원님 얘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요. 제가 예를 들면 야당 지지자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겠어요. 홍준표 대표 맨날 사고 치지요. 또 어떤 조모라는 의원께서는 대통령 욕을 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전화 여론조사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단 보수 지지자들이. 반대로 지금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온통 경선을 하거든요. 이번 예. 주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자들은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화를 또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의 구도 자체가 지금 최소한 3자 구도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거기에 실망한 야권의 지지자들은 더욱더 참여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야당에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쉽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장에 있는 개별 후보라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뭔가 그 스스로부터 후보 자체가 좀 혁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야 그래야지 선거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정당 지지율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보면 6%고요. 정의당이 5.2%입니다. 정의당과의 격차가 1%도 채 나지 않습니다.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 손학규 고문까지 영입을 했다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논어에서부터의 예. 잡음이 이렇게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가령 뭐 사무처의 통합이라든지 지금 당사의 통합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조차도 잘 쉽사리 되지 않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외형적으로는 어렵사리 어떤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 간의 어떤 그 한 당에서 나타나는 대변인과 부대변인 간의 코멘트의 일치성도 드물다면 예. 사실 잘못하면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 보면 자유한국당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느낌들을 지지자들이 받으니까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좀 뭐 보수 개혁 예. 지향적인 어떤 그 젊은층들이나 기대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보시기엔 저게 홍준표 효과라니까요. 지금 17.9%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야권 정체가 뭘 해도 지금 안 뜨는 야풍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상회담 분위기로 가는데 그나마 계속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굉장히 거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대표다. 예.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투표장에 갈 때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예, 사람 예.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을 살려야 될지 바른미래당을 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왜 지지율과는 고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당의 미래가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 보수당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는 이 당이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모습 가지고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한 15%, 뭐 16%, 17%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면 평생 정권하고 멀어진다. 예. 이런 고민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 만약에 투표장에 간다 그러면 그래도 어디를 선택해야 보수의 미래가 열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